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처음에 혼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직원 채용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유형별로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영상 내용 끝까지 보시면 직원 유형에 따른 세금 처리의 차이와 나는 어떤 형태의 직원 채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적을수록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이때 비용 처리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다고만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소득 유형에 맞게 세무신고를 해야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받은 상대방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원천세 신고 없이 반영한 인건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전제로 경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건비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세 미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물론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원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근로자와 프리랜서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상용직 근로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 주견표에 따라 원천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공제된 원천세는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 주당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만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9%인데 회사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게 되고요.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8%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 절반인 4%를 회사가 그리고 나머지 4%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총 2.05%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 1.15%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0.9%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평균 1% 정도이고 회사가 전체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부담분 4대 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 외에 회사부담분 4대 보험료로 약 11%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 기준으로 보면 약 8.3%에 해당이 되는 금액을 급여 외에 퇴직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 외에 4대 보험 회사부담분과 퇴직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 최소 20%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늘어나면 공간도 추가로 필요하니까 임대료 부담도 늘게 되고 복리후생비와 같은 부대 비용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여 외에 부대 비용이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그리고 4대 보험 취득이나 상시신고, 그리고 매년 4대 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행정처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라는 위치에서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좋을 수는 있지만
4대 보험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다 보니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높은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규직이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 처리도 복잡한 단점만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혜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1인당 8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령근로자의 경우는 무려 1,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밖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증가인원 1인당 일반 근로자 950만원, 청년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5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직원이 채용되기 6개월 이전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세액공제나 두루누리 지원금 말고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같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큰 비용 부담 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루 단위로 체결을 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도 종료가 돼서 계속 고용에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일당을 받는 건설 근로자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세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요. 4대 보험 측면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 공제한 금액의 6%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55%의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걸 간단히 나타내면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의 2.7%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 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에 해당이 돼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게 되는데 바로 이 면세점에 해당되는 기준 일당은 18만 7천원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와의 차이점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까지 일용직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8일 미만이면서 1개월에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해야 하고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원 형태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정해진 시간 고용주의 포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달리 사전에 협의된 업무 범위의 완성을 계약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전에 협의된 조건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협의된 컨셉과 시간 동안 모델 촬영을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세법상으로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 용역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적인 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 측면에서는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프리랜서의 경우 세전금액에서 3.3%만큼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하면 세금 관련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인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 신고가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특수고용직을 제외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까지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요. 다음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신고, 연말정산, 4대보험 취득 및 상시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근로자 직원에 비하면 정말 업무가 간편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배달사업자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세금이나 4대보험 측면에서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에 따른 세금 혜택이나 각종 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살펴보면 4대 보험을 떼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와 4대 보험이 공제되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세전급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년 5월 한 해 동안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프리랜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는 근로자와 달리 전부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4대 보험 부담도 없고 세무처리도 근로자에 비해 간편하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4대 보험 공제가 없이 실수령액이 높다 보니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직원이 서로 합의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나중에 프리랜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주장해서 4대 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에 맞지 않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상용직 근로자, 즉 정직원의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가 번거롭고 직원 4대 보험의 절반과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통합고용세액공제나 두루누리 지원금 등 혜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만 활용을 하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은 세금 문제도 거의 없고 4대 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도 매우 낮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용직이라는 특성상 장기 채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도 간편하고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된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직원처럼 전반적인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의 유형과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금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회사의 사업과 해당 직무에 어떤 유형의 직원이 적합한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직원 잘 채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